어머니,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당신 마음 아프게 했는데. 아들은 굳게 닫힌 전남편 집 대문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짙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럴 자격이 없지. 나라도 가서 간병해야지. 누가 하겠니?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집을 박차고 나갔던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이 문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내 발걸음은 그때 분명 홀가분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병원에 입원조차 거부하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간병인이라도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당신 인생을 사셔야죠. 어머니가 이혼한 이유가 뭔데요? 시끄럽다. 준호야, 내가 이혼한 이유. 그게 다 저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도 잘못했지. 나도 너무 어렸고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나의 눈빛은 벌써 저 녹슨 대문 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위독했습니다. 오래된 폐렴이 악화되어 의사는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아닌 30년 전 떠났던 나를 간병인으로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한테만 연락해서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신보예요? 저 사람의 이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도 당신 마음을 흔들고 있잖아요. 아들은 내가 전 남편에게 다시 묶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모르는 게 많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너한테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야. 미안함,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아주 작은 조각의 연민 같은 것. 내가 간병하는 게 어쩌면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 어머니, 연민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동정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당신 자신을 돌봐야 할 나이예요. 왜 또다시 희생하려고 하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잊고 사세요. 저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당신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더 싫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한다잖아. 그걸 외면할 순 없지. 부부였잖아. 아무리 이혼했어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을 거다.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지도 모르고.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굳게 닫힌 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쇠문은 30년의 세월만큼이나 녹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들의 철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벨을 눌렀습니다. 낡은 현관 벨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걸쇠가 풀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전 남편의 오래된 간병인이자 사실상 집사였던 김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사모님. 아니, 여사님. 김 실장은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 낡은 집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기묘한 힘을 느꼈습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30년 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전 남편께서는 지금 서재에 계십니다. 김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 속 20대 후반의 젊고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여자는 지금의 나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저렇게 밝고 행복해 보였는데 왜 나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했지만 스스로가 그 행복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에는 아직 젊은 날의 욕망과 질투심, 그리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진 속 젊은 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섬뜩하게 올라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김 실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서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힘없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서재 안에는 약품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여전히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지만 꼿꼿한 자세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와줬군. 전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 자네는 나가서 쉬게. 고맙네. 전 남편은 김 실장을 내보내고 나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전 남편 옆에 천천히 다가앉았습니다. 많이 야위셨군요. 겨우 나온 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전 남편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행동에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셨습니다. 자네가 보고 싶었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 남편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쉬세요. 나는 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닫히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 문틈 너머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핏 보았을 때 그것은 밝은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은 아까 거실에서 본 결혼사진 속 젊은 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뒤돌아봤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전 남편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 집, 이 공간의 분위기가 나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간병을 위해 이 집에서 다시 지내기로 결정했지만 이 공간은 내가 떠났던 30년 전의 나를 그대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전 남편의 방 옆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 문 밖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어? 정말 나를 떠나서도
편안했어? 그 목소리는 분명 내가 아닌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그 발음과 톤은 왠지 모르게 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밤의 일을 잊으려 애쓰며 간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 드렸습니다. 고맙네. 오랜만에 자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 그때 생각이 나는군. 전 남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아버지의 앙상한 팔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제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나는 문득 전 남편이 잠시 잠든 틈을 타 어젯밤의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다시 마주한 결혼사진. 나는 사진 속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사진 속의 젊은 나가 눈을 감았다 뜨는 듯한 착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 전체에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냉기는 나를 향해 불어왔고 내 귀에는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회야. 당신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후회하는 순간에 멈춰버린 당신의 전부.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회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후회하는 순간에 멈춰버린 나. 그것이 바로 내 젊은 시절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나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30년 전 이 집을 떠날 때 나의 모든 미련과 질투, 그리고 불안정했던 사랑이 이 집에 갇혀 일종의 업보로 남았던 것일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분신, 혹은 내가 봉인했던 과거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나는 이 존재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해결해야만 전 남편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갖고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의 약을 담아두었던 작은 약통이 침대 아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거나 내가 끓여둔 죽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가 전 남편에게 베푸는 모든 정성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방해 공작의 주범이 젊은 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 존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셈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침묵했고 나는 홀로 과거의 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고독감은 30년 전 이혼할 때 느꼈던 고독보다 더 깊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고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겪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꾹 참고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군.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전 남편은 내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잠을 좀 설쳐서요. 낯선 곳이라서 그런가 봐요.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전 남편의 침대 머리맡 거울에
지친 나의 얼굴은 30년 전의 젊음과 현재의 피로가 뒤섞인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거울이 혹시라도 젊은 나의 환영을 비출까 두려워 황급히 가려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의 불안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마침내 젊은 나와 직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부엌에서 전 남편이 드실 물을 가지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을 따르던 순간 뒤쪽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감히 이 집을 다시 더럽히는 거야?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 남자의 사랑은 오직 나만의 것이었어야 해. 나는 온몸에 피가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보니 20대 후반의 내가 결혼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섬뜩할 만큼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나라는 것을 알지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버린 나야. 당신이 이 집을 떠나면서 여기에 남겨두고 간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그 사람 곁에 남아야 했던 건 바로 나였어. 나는 당신처럼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을 지켰어. 그녀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난 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웠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아내였다고 주장해도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잖아. 나는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질투와 미련의 화신이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원했던 건 그 사람의 사랑뿐이었잖아. 당신은 나처럼 헌신하지 않았어. 나는 완벽한 아내였고 나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고작 당신의 자유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부쉈지. 당신은 자격 없어. 이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은 나뿐이야. 젊은 나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부엌 식탁 위로 놓여있던 유리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리잔은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공중으로 떠올라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 당신처럼 이기적인 후회 덩어리가 아니야. 당신은 다시 이 집을 떠나야 해. 당신은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볼 거야.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과거의 가장 취약하고 후회스러웠던 순간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전 남편의 곁을 지킬 거야. 당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 3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 자신의 영혼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의 환영과 부엌에서 대면한 후 나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집을 떠나면서 여기에 남겨두고 간 후회의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간병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방해는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내가 전 남편의 약을 챙겨드리려 할 때마다 젊은 나는 내 시야를 가로막는 듯한 섬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약통을 집으려는 나의 손이 허공을 휘젓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잠시 한눈을 팔면 약이 사라지거나 섞여 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김 실장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젊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오래 머물렀으니 어쩌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혹시 김 실장님,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물건이 갑자기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여사님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은 아마도 오랜만에 돌아온 낯선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단호하여 오히려 나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도록 훈련받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쇠약한 몸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죽이 왜 이렇게 차갑지? 당신이 끓여준 건데. 전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앞둔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잠시 밖에 뒀나 봐요. 다시 데워올게요. 나는 급히 죽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젊은 나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하여 단순한 환영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30년 전에 느꼈던 사랑받고 싶어 갈망하던 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나는 이 사람이 편안하게 떠나는 것을 막을 거야.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을 거야. 당신은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젊은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버려진 존재의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녀가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떠나면서 봉인해버린 희생적인 아내로서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나의 자유와 꿈을 더 사랑했기에 나의 그 모습을 이 집에 버려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외면했던 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불행했어.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여기에 갇혀서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는 동안 나는 세상 밖에서 당신이 버리고 간 우리의 죄책감과 후회를 짊어지고 살았어. 나는 매 순간 당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았어. 당신을 외면함으로써 나 자신을 외면한 것과 같았지. 나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의 외침은 부엌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이 낡은 집에 갇혀서 오직 그 사람의 사랑만을 갈구해야 했어. 당신은 나를 살해하고 도망친 살인자야. 내가 왜 당신에게 협조해야 해? 그녀는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연기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강한 냉기만이 남아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젊은 나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죽을 데우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30년 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젊은 나와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만이 전 남편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의 업보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간병은 계속되었고 젊은 나와의 숨막히는 동거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그녀의 존재를 느꼈지만 이제는 두렵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는 이 고독한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젊은 나와의 부엌 대면 이후 나는 간병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전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고 그저 희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30년 전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후회, 감사, 그리고 미안함. 여보, 나는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서로를 그렇게 몰아세웠을까요? 나는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나의 환영이 전 남편의 침대 옆 내가 앉은 의자 바로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자격이 없어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전 남편의 평온한 마지막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잡고 있던 전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젊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이 사람의 마지막은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 젊은 나는 나의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인 고통의 근원이야.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람 곁에서 완벽한 아내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의 영혼은 나만의 것이어야 해.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전 남편의 얼굴에 거의 닿을 듯이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신음했지만 나를 향해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젊은 나의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버린 부분이 맞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조각이기도 해.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아. 30년 동안 이 집에 갇혀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합쳐져야 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 나는 진심을 담아 젊은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젊은 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던 분노와 질투심이 점차 슬픔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공중에 떠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야? 당신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가 아닌 슬픔에 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인정해.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 나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후에도 당신이 했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 우리 함께 이 사람을 보내드리자. 당신과 나, 우리 둘이 함께.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환영이지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나 대신 이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줘. 그녀의 마지막 말은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흡수되는 듯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 나는 전 남편의 침대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젊은 나의 환영은 사라졌지만 나는 내 안에서 어떤 평온함과 힘을 얻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한 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의 환영이 나에게 흡수된 이후 집 안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을 감싸던 섬뜩한 냉기는 사라지고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영혼에 잃어버렸던 조각을 되찾은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미련과 후회에서 해방되었고 온전한 현재의 나로서 전 남편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이 사라지거나 음식이 차가워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내가 젊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의 얼굴에도 점차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나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젊은 나에게 미안함을 전했던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미워했어요. 늘 당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죠. 내 안의 젊은 나는 당신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현재의 나는 그 사랑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은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랑했네. 그것은 30년 만에 듣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30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이룬 화해,
즉 젊은 나의 환영이 이제 평안을 찾고 나에게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를 불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던 나의 젊은 그림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군요. 당신은 늘 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나는 전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곧 떠날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부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 영혼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나의 평온해진 모습과 전 남편의 얼굴에 깃든 안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온해 보이세요. 당신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들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젊은 나의 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사실만은 전달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편안하신 것 같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를 다 나눴단다. 내 아들은 전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힘들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혼으로 인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와의 앙금을 풀고 그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경험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과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그와의 마지막 여정에서 모든 감정을 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했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요. 고마웠어요. 우리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대해 나는 전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와의 이별은 더 이상 쓰라린 후회가 아닌 완벽한 치유의 종결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문득 김 실장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젊은 나의 환영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아들은 다시 그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 남편께서는 평온하게 떠나셨습니다. 저도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김 실장님, 혹시 이 집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느꼈던 그 젊은 여자의 존재 말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여사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께서 이혼하신 직후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남겨진 후
이 집에는 기묘한 냉기가 감돌았고 저는 밤마다 젊은 여사님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거실의 결혼사진 근처를 맴돌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께서는 그 존재를 내가 버린 아내의 미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미련을 감당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남편은 30년 동안 내가 남긴 환영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 집을 떠나면서 남긴 후회의 업보를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남편께서 여사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여사님만이 그 환영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여사님이 다시 이 집에 오셔서 여사님의 젊은 자아와 화해해야만 그 환영이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여사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이자 여사님에게 필요한 마지막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전 남편은 나를 향한 마지막 사랑을 이처럼 기묘하고도 숭고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간병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거의 후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나는 거실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진 속 젊은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나는 김 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이제 저도 완전히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전 남편의 집사라는 역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이 낡은 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 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후 나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30년 동안 나를 향한 죄책감과 사랑 때문에 나의 젊은 환영과 동거했다는 사실은 이혼 후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이상 전 남편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후회가 갇혀있던 공간이자 영원히 치유된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이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의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이혼하기 직전에 썼던 그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나의 영혼은 당신의 미련과 함께 이곳에 머물 것이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날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나는 시집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질투나 불안 대신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 속의 젊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우리 모두 이제 자유야.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너의 희생 덕분에 현재의 나는 비로소 온전해졌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사진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사진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나는 우연히 전 남편의 침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0년 전 내가 그에게 주었던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손수건 한 장과 내가 이혼 후 보냈던 짧은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냈던 사소한 안부 편지조차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자 맨 밑에 들어있는 낡은 테이프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 전 남편 몰래 녹음했던 나의 꿈에 대한 음성 일기였습니다.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젊은 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여보의 아내라는 역할 말고 나만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어. 나는 너무 불안해. 여보의 사랑이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아. 나는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젊은 나의 환영이 나를 비난했던 이기심의 근원은 바로 이 음성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환영은 나의 미련뿐 아니라 내가 감히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던 나의 잃어버린 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전 남편은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꿈꾸던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남편과 젊은 나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낡은 집의 대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왔습니다. 30년 전 내가 떠나던 그날과는 달리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뒤돌아본 집은 더 이상 낡고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낡은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젊은 시절에 내가 꿈꿨던 나만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삶을 60대 후반의 나이에 비로소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이프 속 젊은 나의 목소리가 나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 남편의 기대와 아내라는 역할 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재능을 꺼내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작업실을 얻고 매일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나의 그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의 화폭에는 과거의 후회나 질투가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젊은 나를 해방시켜주는 순간을 그린 그림은 가장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흰색과 금색 빛으로 가득 찬 그 그림은 내가 겪었던 초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에 업보의 초상 Portrait of Carme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눈빛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었단다.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내 아내 젊은 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 덕분이지.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단다. 나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내 나이 68세였습니다. 개인전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특히 업보의 초상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빛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영혼의 고백과 치유의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한 기자는 내 그림에 대해 인생의 후반기에 발견한 가장 숭고한 자아의 해방이라고 평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갈망했던 나만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작업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전 남편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귓가에는 젊은 나의 환영이 마지막으로 했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행복해야 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나 단순한 오컬트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영혼이 이혼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미련을 끊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구원의 서사였습니다. 나는 전 남편이 내게 남긴 초자연적인 업보를 해결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캔버스 앞에서 일어나 창밖의 빛을 응시했습니다. 내 나이 60대 후반. 나는 이제 막 진정한 나의 첫 페이지를 펼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받은 치유와 용서의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